힘들어 보여. 괜찮아. 강진아는 라운지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민기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고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네. 민기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진아가 차가운 물컵을 밀어주며 눈빛을 살포시 마주쳤습니다. 나는 네 편이 되고 싶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민기는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든다고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테이블 위로 어둠이 깃드는 저녁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민기는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아야, 고맙다. 왜인지 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야. 진아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조용한 라운지의 음악이 둘의 숨소리와 뒤섞이자 민기는 긴장이 풀린 듯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나도 이야기 많이 들어줄게. 그러니까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 진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기는 엷은 미소로 답하며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복도에서 민기를 붙잡고 다정하게 충고하듯 말했습니다. 서 팀장님, 강 팀장님과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기는 노트북 가방을 움켜쥔 채 갑자기 생겨난 간섭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가 진아를 뭘 안다고 그래? 괜한 오해만 하지 마. 민기는 어깨를 살짝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분명한 반감이 느껴졌습니다. 공희는 그런 민기의 태도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쓰여서 그런 거예요. 서 팀장님이 힘들어 보이시니까. 공희가 한 발 다가서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기는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괜히 복잡해질 필요 없잖아. 공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복도를 채우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강진아는 회사 건물 밖에서 지쳐 보이는 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지? 잠깐 얘기 좀 할래? 민기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어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있어? 민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아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얘기하면서 걸을까? 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민기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두운 거리 위를 함께 걷는 동안 진아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보이질 않아. 무슨 일 있어? 민기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뭔가 꼬였달까. 대화할 상대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해. 진아는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라도 괜찮으면 들어줄게.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민기는 가늘게 한숨을 내쉬면서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인적 드문 카페로 들어가 작은 등을 마주하고 앉아 묵묵히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주방 한편에서 정주리가 눈을 가늘게 뜨며 어색한 공기를 만들어내듯 서 있었습니다. 맹공이가 조용히 식탁 의자를 빼자마자 정주리가 곧바로 쏘아붙였습니다. 서 팀장을 의심한다며? 그렇게 남편 의심하고 시댁 욕하고 다니면 좋아? 공희는 깜짝 놀라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반박했지만 정주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빠서 늦으면 기다려야지. 괜한 의심만 키우지 말아라. 차가운 정주리의 말에 공희는 서러움이 가득한 눈길을 드리웠습니다. 정주리가 부엌 서랍장을 내리치듯 닫으며 뒤돌아가자 공희는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어머님, 제 진심은 들어보지도 않으시네요. 공희는 침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방 안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져 공희는 서둘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늦은 밤 불이 꺼진 거실에서 맹공희는 서민기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어느덧 시침이 깊은 새벽 시간을 가리키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민기가 지친 표정으로 들어서자 공희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민기는 한 손을 들어 대충 막으며 작게 투덜댔습니다. 친구 만나서 술 좀 마셨을 뿐이야. 의심하지 마. 공희는 그 말이 믿음직스럽지 않아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연락이라도 주시면 안 돼요? 민기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깜빡했어. 잔소리는 좀 그만해.
공희는 민기의 거친 반응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 조명이 약하게 깜빡이는 사이 두 사람의 어긋난 기류가 더 짙어졌습니다. 민기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공희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메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출장지의 호텔 로비에서 서민기는 고개를 돌리다 우연히 강진아와 마주쳤습니다. 깜짝 놀란 민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니 반갑네. 잠깐 쉬었다 갈래? 진아의 물음에 민기는 당황했습니다. 진아가 곧바로 말을 고쳐 말했습니다. 아, 미안. 네가 먼저 와 있었네. 내가 지금 출장차 왔거든. 민기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진아의 눈빛에 이끌려 호텔 라운지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면서 진아가 조심스럽게 속내를 꺼냈습니다. 피곤해 보인다. 마음 괜찮아? 민기는 짧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그냥 일이 많아서. 그렇게 어수선한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술잔까지 기울이게 된 민기는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밤늦은 시각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아가 조용히 눈인사를 건네자 민기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서민기가 밤을 새워 돌아오지 않는 동안 맹공이는 집안에서 불안함을 달래지 못했습니다. 서너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민기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가 뜰 무렵 문이 열렸고 민기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일 있어서 못 들어왔어.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민기가 말하자 공희는 호흡이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나 계속 걱정했잖아요. 민기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외박 좀 했다고 난리야? 별것도 아닌데. 공희는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믿으려 해도 민기의 태도에서 감춰진 뭔가가 계속 의심됐습니다. 민기는 두말할 것 없이 방으로 사라졌고 공희는 뒤따르지 않고 한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맹공이가 기운 없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주리가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힐끔 공희를 쳐다봤습니다. 외박했다고 난리치는 모양이네.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정주리는 장조림 그릇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공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연락이라도 주셨다면. 정주리가 고개를 돌려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철없는 것. 넌 아직 며느리로서 부족해. 공희는 손을 꼭 쥐며 참았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른 채 공희는 식탁 앞을 떠났습니다. 부엌에 남은 정주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뒤 맹공이에게 낯선 번호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됐습니다. 잠들어 있는 서민기의 옆에서 강진아가 환하게 웃으며 셀카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공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곧장 민기를 찾아간 공희는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진 뭐예요?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민기는 사진을 확인하고는 언성을 높이며 대답했습니다. 왜 남의 사생활을 함부로 의심해? 공희는 분노와 배신감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교차로 한복판처럼 정신이 어지러웠고 민기는 적반하장으로 화만 냈습니다. 공희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떨리는 손을 주먹 쥐듯 쥐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기는 뒤따라오지도 않고 씩씩대는 모습으로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한 구단수는 참다 못해 서민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지나가는 복도 한쪽에서 구단수는 민기의 멱살을 잡듯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서민기가 당황해 소리쳤습니다. 왜 이래, 미쳤어? 구단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맞받았습니다. 미친 건 너지. 바람핀 주제에 공희한테 화를 내. 서민기는 순간 말을 잃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둘을 쳐다봤습니다. 서민기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려 하자 구단수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며 경고했습니다.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 책임 좀 져야 하는 거 아냐? 서민기는 분노에 차오른 얼굴이었지만 반박조차 힘든 상황에 뻣뻣이 서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이를 놓치지 않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구단수는 울음이 터지기 직전인 맹공이를 데리고 근처 조용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구단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변호사 붙여줄게. 상간 소송이라도 해봐. 민기,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해. 공희는 시선을 테이블로 떨구며 작게 침을 삼켰습니다. 두려움과 당혹감이 교차했지만 구단수의 단호한 눈빛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어. 공희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자 구단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먼 배경처럼 들렸습니다. 공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잡으며 여러 생각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민기 씨가 변할 수 있을까? 공희가 속삭이듯 묻자 구단수는 대답 대신 가만히 공희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서민기와 맹공희는 직접 만나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면 대화가 더 꼬일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희가 차분한 얼굴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상간소송 서류야.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민기는 서류를 펼치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표정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정말 이러겠다는 거야? 좌절감에 찬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공희는 흔들리는 민기의 시선을 차갑게 받았습니다. 네가 거짓말과 외도로 나를 배신했잖아. 책임져야지. 민기는 분노와 죄책감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공희는 마지막으로 한숨을 내쉬고 뒷걸음쳤습니다. 민기는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고 공희는 등 뒤로 문을 닫듯 민기에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법원 판결에 따라 서민기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인 민기는 분노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구단수를 찾아갔습니다. 네가 뒤에서 다 꾸민 거지. 민기는 울분 어린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구단수는 싸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선택은 형이 한 거야. 민기는 할 말을 잃었고 덮어놓고 소리치던 입이 닫혔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이렇게 끝나다니. 구단수는 팔짱을 낀 채 민기를 지켜보다가 덤덤히 말했습니다. 이제 후회해도 늦었어. 형이 공희를 배신한 순간 이미 결정된 거였잖아. 민기는 정신이 혼미해진 듯 비틀거렸습니다. 결국 쓰디쓴 후회만 삼킨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린 공기가 감도는 공간에는 구단수의 냉정한 시선만 남아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